매주 목요일엔 정치와 음악이 만납니다. 선곡 진검승부. 여야 의원들이 선곡 대결과 정치 토론을 펼치고요. 선곡 대결에서 승리한 쪽의 노래를 끝날 때 들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동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요. 오늘 사정상 전화 연결로 함께합니다. 의원님 연결돼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 정말 오랜만에 하이킥에서 뵙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지난 9월 30일이 가장 최근에 뵌 겁니다. 네네. 네, 어땠습니다. 그렇죠. 10월 달에는 지금 처음 뵙는데 네. 박성중 의원님 10월 한 달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열심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네. 또 뭐 그 시당의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예. 또 우리 당이 지금 한참 본선 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굉장히 바쁘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기동민 의원님은 혹시 이런 사안 말고 또 추가로 바쁜 거 있으셨나요? 뭐 하셨습니까? 되게 지금 대선 국면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각 시당 도당 위원장들은 지방선거까지 또 챙겨야 돼요. 지방선거 같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평가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선출직 공직자,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이분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오늘 첫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대선이 목전에 있지만 대선이 끝난 다음에 바로 또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평가 작업들까지 같이 진행하는 이런 뭐 이중 삼중 역할을 해야 되죠. 네, 많이 힘드신 10월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두 분 다. 네. 자, 오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요, 음식점 총량제를 언급했습니다. 폐업하는 가게가 많아서 아주 안타까워서요, 음식점의 수를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도 고민해보자, 이런 제안인데요. 야당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기동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안? 성남시장 때 안타까운 상황들을 많이 목도하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한 2억 정도, 3억 정도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차렸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또 다 날리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는 모습들이 사람들을 많이 안타깝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이제 한때 이런 고민들을 해봤던 것인데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책임지겠다고 나선 공당의 후보이니 이런 측은지심, 연민 그리고 안타까움 플러스 세밀한 정책 설계가 같이 검증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듣기로는 유럽의 일부 나라에서 이런 음식점 총량제 이런 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실태 조사도 좀 많이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출근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사정에서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한 정합성을 가지고 상당한 연구가 필요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국가 정책으로 공약으로 의제화시키겠다 이런 건 아니고 고민의 일단을 비춘 것인데 뭐 전체주의 발상이다, 사회주의 발상이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데 정책을 설익은 걸 좀 더 완성을 시키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뭐 저는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어떤 각도에서 대안을 가지고 국민들과 함께 토론할 거냐 이런 식의 토론들이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박성중 의원님께서도 소초구청장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자영업의 실태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사안 음식점 총량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음식점을 하시는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 에서 상당히 굉장히 어려워져서 접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특히 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지니까 그런 어떤 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입니다. 본인이 열 수 있으면 열 수 있도록 해서 경쟁을 통해서 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전체가 조정이 돼야 국가 전체의 부가 커진다는 그런 논리죠. 그런데 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이런 주의는 계획 경제입니다. 국가에서 계획해서 적절하게 그
그 경제를 이끌어야 잘 된다고 주장하는 주인데 네. 그렇게 잘 된다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굉장히 우리 세계에서 뭐 굉장히 잘 돼야죠.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네. 뭐 음식점 총량제를 한다면은 그럼 음식점 이익 보장제를 할 겁니까? 아하. 이건 경제학의 근본을 모르는 참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뭐 하나의 그 어떤 아이디어 차원은 좋겠지만은 예. 정말 연구를 많이 하고 다른 나라의 어떤 실정 사례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것이 보장돼야 된다. 네. 단순히 뭐 어려운 사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외식업, 음식업을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그런 거는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고민과 또 수기가 있길 바라고요. 국민의힘 경선 종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선곡 주제는요. 국민의힘 경선 막바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기동민 의원의 선곡부터 만나볼까요? 네, 가수와 제목 그리고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덕담도 가끔씩 하고 그런 편인데 네. 노래 강합니다 이거. 우리 상당히. 그 박성중 위원장님께서 여기 안 나오셔서 제가 보복적 심리에서 골랐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선곡은 렉시의 애송이입니다. 네. 2010년도에 발표된 곡인데요. 가수 싸이가 작사하고 피처링까지 해서 유명해진 곡이죠. 네. 예, 반복이 되는데요. 감동이 없어, 재미도 없어, 별 볼 일 없어. 국민의힘에 정말 외람되고 죄송합니다만 국민의힘 경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평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저의 평가입니다. 네. 정책 경쟁에 대한 정열도 별로 없어 보이고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을 대표할 인물도 별로 없어 보이고 하지만 하여튼 후보 간 감정 싸움은 정말 치열하고 치졸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 혼자 센 척하거나 혼자 만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당원과 국민을 바라보는 축제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약간 좀 비꼬았습니다. 애송이라는 곡 제목이 좀 거칠지만 좀 참고하셨으면 해서 그냥 좀 이렇게 선곡해봤고요. 네, 렉시의 애송이에 맞서는 박성중 의원님 어떤 노래 골라오셨을까요? 네, 의원님 가수와 제목 그리고 선곡 사유 말씀해 주시죠. 네, 제목은 하나되어라는 곡입니다. 네. 많은 가수들이 노래했죠. 임창정 씨, 핑클, 클론, H.O.T, 뭐 신승훈, 이승철 등 많은 가수들이 노래했고요. 네. 이 노래는 지난 그 4월달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네. 뭐 오세훈 시장이나 저나 또 이준석 그 당시 본부장 여러 사람이 불러서 유튜브에 이미 올려져 있는 곡입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토록 힘들었던 지난 7년도 우린 하나 되어 이겼어.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이런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결국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곡 진검 승부 오늘의 주제는 국민의힘 경선 막바지 관전 포인트인데요. 기동민 의원은 렉시의 애송이를 박성중 의원께서 스튜디오에 직접 안 나오신 데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골랐다고 말씀 주셨고요. 네, 박성중 의원께서는 여러 가수가 함께 부른 하나 되어를 선곡하셨습니다. 이 중에 더 마음이 가는 노래를 청취자 여러분께서 직접 골라주세요. 휴대폰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다 집계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하고 고귀한 선택을 기다리면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선이 막바지로 가다 보니까요. 특히 유력 두 후보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간의 공방이 점점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역 의원 영입 문제, 또 당원 투표 문제, 거의 사사건건 불꽃이 튀고 있는데요. 박성중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네. 저희들 그 최종 본 경선이 다음 주 금요일 11월 5일입니다. 예.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 막판 그 경선이 이제 가열이 되다 보니까 네. 불가피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아하. 민주당도 이재명, 이낙연 마지막 때 보면 뭐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벼랑끝 공방이 그때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예, 뭐
이낙연 후보는 그 당시 대장동 게이트는 특권층의 불의와 위선의 종합판이다 이야기했고 네. 이재명 그 당시 후보는 거짓 선동이다 이래가지고 뭐 상당히 지금도 그 어떤 계속 앙금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우리 당에 이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경선 여론조사 방식도 무난히 합의가 되었습니다. 네. 윤 후보와 뭐 홍 후보의 주장을 절충한 방식으로. 네. 그리고 또 현역 의원 영입 공방 문제에 대해서도 예.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나 홍준표 전 대표 뭐 후보자들의 경우는 서로 개성이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경험이 적고 또 많은 정치 선배를 공유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과 또 본인의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이런 성격으로 봐서 많은 그 국회의원들을 영입하고 또 같이 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 같고요. 네. 홍준표 전 대표들은 뭐 성격이 옛날에 저 별명이 독고다이 아니었습니까? 네. 본인이 뭐 정치를 오래 해서 잘 알고 네. 또 뭐 그 위원보다는 국민과 또 시군구 위원, 기초위원 뭐 이런 위원들과 직접 공유하는 게 더 좋아하고 네. 또 위원들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뭐 위원들을 모으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런 성격 때문에 서로 네.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당헌 투표 문제는 당헌 투표 뭐 ARS 본인 인정 문제를 놓고 두 분이 약간 있었는데 당 선관위에서 네. 도입하지 않는 걸로 필요 없는 걸로 전부 종식을 했기 때문에 그랬죠. 예, 잘 되고 있고 여튼 네. 끝나면은 저희들은 네. 원팀으로 제대로 갈 수 있다 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갈 것입니다. 네. 오늘 의원님께서 선곡해 주신 하나 되어가 현실이 될 것이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기동민 의원님은 지금 국민의힘 물론 상대당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실지 특히 지금 뭐 박성중 의원님께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어요. 우선 현역 의원 영입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논란? 박성중 의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뭐 기동민님 애만이 좀 까세요. 부처님 같으세요. 아이고 그 인물이 없다 보니까 외국 영화 배우가 소환이 되더라고요. 외국 영화 배우요? 예, 예. 주윤발. 아, 그래요? 예, 예. 낮에는 예. 윤석열 하다가 발을 빼고 네. 무야홍. 어허. 무조건 밤에는 홍준표다. 네. 뭐 홍준표 의원 쪽에서 주장하는 건데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박 의원님께서 의원들 참여 문제를 성격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성격 때문은 아니신 것 같아요. 뭐 네. 이렇게 홍준표 의원님 쪽에 두 분 계시던데 조경태 의원님 포함해서 두 분 계시던데 네. 다 배신하고 그쪽에 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홍준표 의원님도 하시고. 아하. 홍준표 의원도 두 분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게요. 그리고 원희룡 의원님 지원하셨던 분들도 예, 전부 조경태 보니까. 의원, 하영재 의원이죠. 지금 네. 안 그래 좀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태경 의원하고는 홍준표 후보하고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분인데 뭐 또 많다고 그러세요. 하여튼 뭐 네. 옹호할 걸 옹호하세요. 예. 원희룡 의원님 도우셨던 분들도 거의 다 넘어가셨더라고요. 윤석열 후보 측으로. 거의 뭐 청소기가 흡입하듯이 아하, 현역 의원들을 전부 다 네. 이렇게 몰아가시는데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음흠. 현실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 홍준표 후보가 약간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 네. 이런 정도 어떤 악재와 실언, 퇴행적인 역사관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지지층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11월 5일 날 진행되는 투표에서는 네. 책임당원 투표가 50%를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당원들의 압도적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네. 현역 지구당 위원장들이나 현역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에게 경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 뭐 이렇게 홍준표 후보께서는 아주 날선 반응, 구태 정치다, 줄 세우기다 이런 말씀들 하고 계시는데요. 네. 경쟁은 이렇게 치열하고 한편으로 대단히 치졸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어떻게 후유증을 잘 보완하고 예. 봉합할 것인가, 네. 원팀이 되어질 것인가. 예. 국민의힘 집단 지성이 우리 당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갈 거라고 기대합니다만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아까 그 당내 사정이 어떠냐고 그런 질문에 그냥 우리 당 얘기를 한참 해주셔서 우리 당 이미 지나갔고요. 우리 당 네. 많이 봉합하고 한 원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봉합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연결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아니 홍준표 후보께서 네. 하태경 의원에게
후보에게 네. 상당히 강한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뭐뭐 파는 안 돼. 두 분이 좀 예. 구원도 좀 있으시고요. 네. 제가 국방위에 두 분하고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또 되게 친해 보이는 구석들도 있었는데 예, 주사파는 안 돼. 뭐 이렇게 아유, 제가 아예 차마 제가 뭐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기 언급을 못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어렵습니다만 네. 대단히 좀 이렇게 감정적이고 가시돋친 설전들이 경선 과정 속에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네. 저는 좀 현역 의원들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우르르 몰려가고 줄 서는 듯한 모습은 그렇게 민심과 당심이 일치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당이 거듭나고 있다라는 국민의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무엇이냐면 민심 속에서 일정한 우위를 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차피 네. 경선은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청년을 대표할 수 있고 미래 정치를 설계할 수 있는 이 적임자가 윤석열 네. 후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결국은 다음 권력의 중심에는 윤석열 후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런 반증인 거죠. 네. 아니 박성중 의원님. 기동민 의원이 어떻게 그랬나 우리 당에 대해서 네. 저렇게 잘 분석을 하고 있는지. 네. 의원님 원래 자기 문제는 잘 안 보이고요. 다른 사람 문제가 잘 보이고 그렇습니다. 당신 민심 분리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좀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예. 가장 최근에 뭐 보더라도 네. 그 여론조사에서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아하. 그런데 오늘 그 초선 의원들이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경선 과열 우려 성명까지 발표한 상황인데요. 박성중 의원님께서는 잘 될 거다, 봉합될 거다, 하나 될 거다 하시는데, 이렇게 과열된 당신 민심 간의 어떤 이반 문제까지 드러나는데 괜찮을까요? 잘 합쳐질까요? 이거 11월 5일 경선 결과 나오고 나서요? 우리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경선 막판 가열이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다가는 원팀 정신의 훼손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준석 대표도 뭐 어젠가 여러 가지 어떤 흥행과 공정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고 있지만은 네. 막판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우리 초선 의원 35명도 가열 분위기에 우려를 표하는 여러 가지 형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전체적인 우리 내부라든지 또 우리 당원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민심 여론이라든지 네. 또 국민들이 차분히 지켜보는 걸 본다면은 네. 분명히 원팀이 된다. 여당보다는 훨씬 더 강하게 네. 원팀이 된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동민 의원님은 광주가 고향이시죠 원래?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후보가요 전두환을 뭐 이렇게 옹호하는 듯한 발언 뭐 그게 아니다 오해라고 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고 비판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과가 이틀 뒤에 나오긴 했는데 SNS에 올라온 소위 말한 개사과 논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또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광주에 직접 사과를 하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기동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 가시면 안 될까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장난스럽게 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주셔서 조금 먹먹해지는데 네. 그냥 광주 분들, 호남 분들 그냥 좀 놔두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까지 가슴에 상처를 주시고 저는 그 말씀이 그냥 그 부지불식거리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당신의 어떤 이 통치권에 입각한 그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사과하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말씀으로 한 게 아니라 글로 대신 사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개사과 논란 그러면서 거기에 뭐 가족들이 연루가 되었네 맞네 충분히 상처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경선을 며칠 앞두고 광주를 방문하겠다. 광주시장이 그렇게 말씀 주셨더라고요. 네. 산무하겠다. 그러니까 무관심, 무표정, 침묵, 달걀 맞으러 오는 거냐. 더 이상 우리를 흔들고 아프게 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건 진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기시는 건데 꼭 그렇게까지 하셔서 더 어떤 이 결정타를 날리시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못내 불쾌하고요. 네. 그러면 그나마 호남에서도 사실은 민주당 리들 정말 잘못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좀 본때를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예. 저는 이
경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집권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마음을 내고 계신 호남분들의 마음까지 닿게 만드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다. 네. 진심으로 좀 미안하게 생각하신다면 네. 논란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통제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성과 절제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두 분 또 워낙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광주 분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건데 뭐 그런 상처가 덧날 것 같아서 저는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고해 주십시오. 박성중 의원님 호남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이번에 좀 안 오시고 좀 시간을 더 두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이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선 우리 윤 후보의 전두환 옹호 발언이라든지 제4가 사진에 대해서는 본인도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워하고 있고 또 본인의 그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강주에 가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것이 도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두환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본인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은 사실 그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용인수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을 잘 써야 된다. 이걸 강조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예를 잘못 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야기했다면 세종대왕이라든지 당태종의 정관의치라든지 이래서 용인수를 어떤 개념을 했을 텐데 조금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지금 굉장히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윤 후보 자체가 벌써 대학생 시절에 형사모의재판에서 그 전두환 후보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 선고도 했고 또 헌법 개정되면 5.18 광주 민주화 정신을 헌법 전문에 하겠다고 거듭 이야기한 바 있고 이런 거 본다면 본인의 뜻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바로 가고 싶은데 워낙 이게 문제가 커져버리니까 일단 그 사이는 지금 우리가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지금 전국에 그 지역 토론회가 있지 않습니까? 순회 토론하셨죠. 그리고 지역마다 지금 일정이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1일 날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토론회가 마치는데 그 끝나는 즉시 지금 가도 되겠지만은 워낙 거기 예민해서 거기 끝나고 바로 방문할 그런 예정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잠깐만요.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정치적으로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가시지 않는 게 맞고요. 그 당의 대표 이준석 대표도 그때 호남에 갔다가 여수 순천만 가고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에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왜 이 시점에서 제고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그 윤 후보가 여러 가지 발언을 잘못했기 때문에 결자 해지 차원에서 풀 것은 본인의 기회를 줘야죠. 만약에 강주 시민이나 그 우리 호남 주민들께서 그것까지 못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알 수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본인은 결자 해지를 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충분히 다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판단을 또 청취자 여러분께서 하시겠고요. 오늘 아주 재미있게 토론을 시작하다가 주제가 좀 무거워서 이렇게 좀 무거워졌습니다. 두 분 힘내시고요. 선곡 진검승부 오늘의 승자가 이미 집계가 됐습니다. 발표해 드리고 저희가 승리곡은 2부 끝날 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대 45 간발의 차이로 기동민 의원의 승리였습니다. 오늘 두 분 기동민 의원 축하합니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십시오. 박성중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